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회를 맡게 된 저널인뉴스 부대표, 저널인뉴스 평생교육원장 오원숙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 6월 언론선진화 포럼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면서 지금부터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사에 앞서서 참석해주신 내빈분들을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이영우 총괄본부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참석해 주신 내빈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널인뉴스코리아 김규용 회장님, 저널인뉴스코리아 박인수 대표님, 고맙습니다. 선진화 포럼 회장 박형록 박사님, 고맙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으신 저널인뉴스코리아 오원숙 부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널인뉴스코리아 총괄본부장 이영우입니다. 전 용인시 책임연구원이자 미국 공인회계사 김진열 위원님, 반갑습니다. 특허법인 세아 고문변리사 박길임 변리사님, 반갑습니다. 박완순 인성연구소 소장님 박완순 박사님, 평판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대표님이신 박흥식 박사님, 국제 뷰티 산업협회 유단군 이사장님, 이수호 세무사님, 뷰티라이프 이완근 편집장님, 국제문화개발연구원 대표님이시자 서울 심포니 오케스트라 단장님이신 임실비아 단장님, KNS 뉴스통신 장경택 회장님, 반갑습니다. 주식회사 번영나라 정동하 대표님, 반갑습니다. 시니어 플래너 협동조합 이사장님이시자 리뷰 대표이신 조연미 대표님, 뉴스코리아 최신 편집국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이상으로 우리 네 분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자리에 모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저널인뉴스 박인수 대표님께서 인사말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널인뉴스 대표 박인수입니다. 반갑습니다. 항상 우리 저널인뉴스와 그리고 우리 언론 독립화 선진화 포럼을 사랑해 주시는 우리 전문위원님 그리고 모두 고문님들께 감사드리고 저널인뉴스와 우리 선진화 포럼, 언론 선진화 포럼이 앞으로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화의 언론화를 지배할 수 있는 그날까지 많이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우리는 이미 발을 같이 담갔기 때문에 끝까지 같이 가는 행동 공동체로 알겠습니다. 항상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널인뉴스의 회장님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로 자리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회장 김규용입니다. 6월은 향군과 가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어제 보니까 그 단톡에 그런 내용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현충일에 대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어쨌든 오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이촉장을 전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촉장 이수호 귀하를 국제언론 독립회 언론선진화포럼 전문위원 및 주식회사 징크 고문으로 이촉합니다. 2022년 6월 13일 국제언론 독립협회 언론선진화포럼 회장 박형록, 주식회사 징크 대표이사 박인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영근 고문 및 전문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촉장 이완근 귀하를 국제언론독립회 언론선진화포럼 전문위원 및 주식회사 징크 고문으로 이촉합니다. 2022년 6월 13일 국제언론독립협회 언론선진화포럼 회장 박형록, 주식회사 징크 대표이사 박인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박기림 우리 변리사님, 예, 표창장 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표창장 박기림 귀하는 평소 공정한 언론 문화 발전에 지대한 노력과 건전한 언론 발전에 기여하셨기에 이 표창을 수여합니다. 2022년 3월 29일 국회의원 김승원 대표. 저널인 뉴스의 고문이면서 그 언론화 선진화 포럼의 전문위원으로 지금 이제 활동을 하시게 될 텐데, 사실 그동안 위촉은 계속 위촉장을 수여를 해드리고 뭐 몇 차례에 걸쳐서 포럼을 하고 또 우리 자체의 그 예배대에 간 그 발표 이런 행사들을 계속 좀 해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우리 전문위원들께서 이러이러한 일을 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번도 못 들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오늘 비로소 그 말씀을 좀 드리게 됐고요. 사실 오늘이 상당히 나름대로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저희들이 전체 23분이 전문위원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겠다고 지금 위촉은 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와주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와주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계속 그 알찬 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언론 선진화 포럼을 하는 목적들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 거짓 뉴스, 가짜 뉴스 또는 왜곡된 뉴스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사회적으로 심각하다고 지금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저희들이 이를 통해서 건전한 언론 문화를 형성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의 김기용 회장의 그 여러 가지 생각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판을 깔았는데요. 저널인 뉴스 자체가 사실은 뉴스를 생산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플랫폼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세상에 알려져 있지 않는 또는 알려져야만 하는 그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묵혀버리는 이러한 뉴스들을 찾아내서 여기에 올리고자 하는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뉴스거리가 너무 없습니다. 읽을 거리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회원으로 이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 중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희들은 그러한 뉴스를 생산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여기에서 그러한 것들을 알려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알아주시고요. 10년이 아니라 100년, 아마 제가 이 세상에 없다 하더라도 이 일들이 계속 됐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박흥식 박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 일이나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바로 옆에 쓰레기가 있는데 그 쓰레기를 줍는 일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더라.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왼쪽에 있는 것이 앱에서 볼 수 있는 저희들 뉴스의 메인 화면이고요. 가운데 있는 것이 PC에서 볼 수 있는 메인 화면입니다. 뉴스에. 그리고 저 우측에 있는 것이 우리가 활동을 하면서 포인트들이 쌓이는 것을 지금 확인할 수 있는 마이 페이지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아이디는 제 거고요. 제 페이지인데 활동 내역, 그 다음 현재까지 쌓여있는 포인트, 그 다음에 공유 포인트, 내 기사 포인트, 오늘 쌓인 포인트, 오늘 공유 포인트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순서대로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어떻게 얼마만큼 기사를 읽었느냐 하는 것이 나오고요. 그래서 그 기사를 읽음으로써 쌓여있는 포인트가 얼마다. 그 다음에 내가 회원들을 추천했더니 그 추천한 회원들이 기사를 읽음으로써 본인들에게 포인트가 쌓이고 또 그 포인트가 나에게까지 올라온 것이 얼마가 됐다 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글을 써서 올렸더니 그 기사를 어느 정도 몇몇 사람들이 읽었다. 그래서 나에게 올라온 포인트가 몇 점이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모임의 회원들을 추천을 해서 그 등록을 하셨는데 앱을 열어보십시오 라고 했더니 다 빵빵빵빵이에요. 빵빵이 전부 다 빵빵하더라고요. 근데 그 빵빵하다는 의미가 빵빵한 게 빵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빵빵한 것을 좀 숫자로 바꿔보십시오. 그러면서 거기에서 글을 한번 딱 읽었더니 10포인트가 딱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매번 할 때마다 올라가고요. 또 회원을 추천해서 그 추천한 회원들이 읽음으로써 또 올라옵니다. 이렇게 했더니 아니 그걸 왜 인지 알려줬어요? 근데 인지 알려준 게 아니고 여러 번 알려드리기도 했고 영상으로도 만들어서 알려드리기도 했고 했는데 사실은 너무 바쁘신 거예요. 그래서 바쁘시다 보니까 그래도 오늘은 오셨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걸 확실히 알고 가시고 어떻게 회원을 추천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것들을 알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자로 이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 전문위원들이 되신 분들에 해서 다 기자로 활동을 하실 수는 없지만 지금 현직 언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다 기자로 승인을 해드려놨어요. 그래서 글을 쓰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절차들을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면 회원들은 커뮤니티에서 자유롭게 글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래서 글을 계속 쓰실 수가 있는데 그 커뮤니티에 글을 써놓은 것을 우리 전문위원들께서 보시고 이 글은 기사로서의 가치 또는 기자로서의 기본적인 소양 자질이 갖춰져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그 글을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글을 추천을 해 주시면 그분은 바로 일반 회원에서 인턴십이라고 하는 기자로 승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가 되면 커뮤니티와 기사 이 두 개의 카테고리를 넘나들면서 자유롭게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기사로서의 가치가 없는 내용 또는 기사로서의 어떤 그 형식이 갖춰지지 않는 이런 글을 쓰면 안 되겠죠. 그런 글들은 이제 저희들이 또 그 삭제를 하거나 수정을 하거나 이런 절차들을 거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인턴십 기자를 자격을 얻으면 그분이 9건까지 기사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쓴 기사가 9건이 되면 자연스럽게 프리 기자가 되고요. 이 프리 기자에서 29건을 쓰게 되면 다시 이제 정치로 기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자에서 저희들은 여기 기자가 되면 비로소 그때 기자로서의 기자증을 발급해 드릴 계획입니다. 그 전에 그냥
인턴십이나 프리 기자가 된다 해서 기자증을 발급해서 이렇게 활동하십시오 이렇게 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기자가 되면 그렇게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50권의 글을 쓰게 되면 그 다음에는 수석 기자. 또 99권의 글을 쓰게 되면 이제 대기자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이러한 언론 선진화 포럼의 전문위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하는 운영 규정을 지금 정의를 했습니다. 먼저 저희들 언론 선진화 포럼의 임무는 언론을 어떻게 하면 그 문화 자체를 잘 정착시키고 만들어 갈 거냐. 그래서 우리의 작은 힘이기는 하지만 너치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고요. 그래서 각종 언론에서 자문이 필요하거나 또는 정부 기관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연구를 해야 될 것들, 이러한 과제들을 수행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포럼들은 저희들은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를 할 것이고요. 또 필요하다면 임시회를 개최를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전문위원으로 위촉이 되는 것은 저희들은 전문위원은 여기 계시는 전문위원님들께서도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요. 또 회사의 임원들이 추천을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추천을 통해서 저희 회사에서 그분의 역량이라든지 활동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심의한 다음에 위촉을 지금 하게 될 것이고요. 임기는 2년입니다. 그래서 임기 2년 후에 다시 해서 연임을 할 수 있고요. 됩니다. 그 다음에 그냥 위촉을 했다 해서 그대로 둘 거냐, 이건 아니고요. 그분에 대해서 이러한 몇몇 가지 조건들에 대해서 포럼에 3회 이상 연속 출석을 하지 않는다, 또는 포럼의 명예를 좀 해야 한다, 또는 커뮤니티에 글을 3개월 동안 심의를 하지 않고 그냥 활동을 하지 않으신다, 또는 아까 기자 일반 회원에서 한 번 정도 전문위원으로 추천을 받으면 그 인턴 기자로 승급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추천을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활동에 대한 조건들을 정의를 해 놨습니다. 전문위원으로서의 임무는 포럼 및 임시회의에 참가하셔야 되고요. 포럼에 발제를 하거나 이 포럼에서 패널리스트로 활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회사에서 정한 연구과제나 정부 또는 관련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연구과제를 수행에서 참여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진행하는 각종 행사에서 참여해 주십시오 라는 것들이 기본 활동을 주셔야 되는 임무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숙제죠. 네. 그런데 조금만 신경을 좀 써주시면 하실 수 있는 일일 것이고요. 이제 시간을 좀 내주시면 되죠. 바쁘신 가운데도 시간만 좀 내주시면 되고요. 또 이렇다고 해서 그냥 그 임무만 드리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습니다. 반대급부를 어떻게 이제 보수를 드려야 될 텐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문위원으로서 수고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에 대한 어떤 보답을 해 드려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 회사의 생각입니다. 포럼 활동을 하는데 토론을 발제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회사에서 발행하고 있는 게 제이셋 토큰이거든요. 그래서 제이셋 토큰을 드리고요. 패널리스트로 활동해도 활동할 때마다 토큰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포럼 단순히 참석만 하셔도 저희들 회사의 모토가 단순히 끄적거림만으로도 수익이 된다입니다. 그래서 이 포럼에 참석만 하셔도 돈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 그 다음에 일반 회원을 기사를 추천하는 것만 하셔도 이렇게 토큰을 드리는데요. 토큰 그건 얼마나 되겠어? 최근에 루나라든지 이렇게 볼 때는 갑자기 그냥 폭락해가지고 우습게 됐잖아. 이런 말씀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김기용 회장님의 말씀을 빌면 아마 절대 한번 들어가는 거 내놓지 않을걸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자신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급 규모는 정하려고 그러는데요. 왜 했냐면 제가 숫자를 조금 몇 개 좀 썼어요. 막 그 두 자리 숫자, 세 자리 숫자를 썼더니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우리 김경희 회장께서 가지고 있는 그 가치, 이 가치하고 따져보니까 너무 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조정 좀 해야 되겠다. 이걸 자칫 잘못하면 이게 뭐를 해줘도 뭐 이런 것까지도 염두에 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이 좀 있어서 그러니까 적정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오고 가고 할 때마다 저 신발 닿는 수준을 충분히 보상이 될 수 있게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수준으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전문위원들한테 요청을 해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요청. 적어도 일주일에 한 2건씩은 기사를 좀 작성해 주십시오. 입니다. 알겠어요. 왜냐면 왜 2건이냐면 우리가 적어도 하루에 글을 20건은 읽어야 그날 읽어야 될 목표를 달성을 하게 됩니다. 100%의 인물을 자기 포인트를 얻을 수 있어요. 뭐 추천해서 받는 포인트 가지고 차감이 되긴 합니다만은 바수가 있으니까 그 정도 되려면 우리 전문위원들께서 그 정도 글을 써야만 20건은 넘어가겠다. 새로운 글이. 그래서 주에 2건 이상 기사를 좀 작성을 해 주십시오. 라고요. 그 다음에 한 주에 적어도 내가 3명 정도 회원을 추천해 주십시오. 이겁니다. 사실 이 3명 추천하는 것이요.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어요. 회사에서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본인의 포인트가 올라가려면 본인이 알아서 이렇게 추천을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자다가 웃을 일이 생깁니다. 왜? 나도 모르게 내가 추천한 사람들이 글을 읽어서 내가 포인트가 쌓이기 때문에 허허허허 하고 막 그냥 기분이 좋아서 자다가 빨딱 일어나서 막 웃어요. 그럴 일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한 주에 한 건 이상의 기사를 추천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들이 이렇게 써놓은 글들이 쭉 있으면 가급적이면 내가 회원들한테 추천을 해가지고 글을 쓰도록 독려도 해주시고 그 쓴 글에 대해서 추천을 해서 이 글은 참 좋아요. 기자로 추천합니다. 이런 일들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톡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은 사실 비즈니스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서 우리가 공지할 사항들, 알려야 될 사항들, 내가 문의할 사항들 이러한 것들을 톡 채널에서 지금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톡 채널에 들어오시고요. 앞으로 지금 현재 있는 단톡방은 톡 채널로 다 들어오시거나 이제 비로소 제가 이분들은 전문위원으로서 활동을 하실 분들만 초청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활동을 하시고 기존에 있는 단톡방은 이제 운영을 안 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전문위원으로서 이러한 일들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이렇게 보답을 해 드릴 겁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너무 짧은 시간이죠? 근데 이 짧은 시간에 설명을 했다고 하는 일은 전문위원으로서 해야 될 일이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돈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다가도 웃을 일이 생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 토큰의 가치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한 토큰당 현재 60원에 팔리고 있어요. 진짜요? 예, 60원에 지금 팔리고 있고요. 아직 상장 전입니다. 상장 예전가는 100원대를 예상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유지할 가격은 아마 한 1,000원대 정도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개당 1달러 정도 선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가치가 될까? 지금 이제 아직 말씀드린 대로 상장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러한 구조고요. 이거는 제가 토큰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다 상의를 했고 생태계까지 다 상의를 했었고요. 생태계 상의한 결과 기존에 있었던 토큰과는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방금 뭐 테라나 누나 사태를 아시고 계시니까 그것과 빗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테라나 누나 쪽은 원래 애초에 계획 자체가 잘못됐어요. 토큰을 막기 위해서 토큰 하나를 막기 위해서 또 다른 토큰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치가 역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문제가 생긴 건데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구조가 토큰은 단 하나밖에 없고요. 하나의 토큰 제이셋으로 모든 것이 통합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포인트 제도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포인트가 현재 그 쌓이는 것들은 다 현금이에요. 현금이라고 보시면 되고 나중에 상장이 되고 나면 상장된 거래소의 가격에 똑같은 포인트를 제하고 토큰을 하나씩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큰의 가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글을 하나 클릭하는데 제가 글을 하나 썼어요. 글을 하나 썼는데 예를 들면 회원 수가 많아지면 글 클릭하는 수는 굉장히 많아집니다. 왜? 말씀드린 대로 내가 하루에 20개씩 클릭을 해야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저한테도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글을 강제적으로 많이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회원 숫자와 거의 비슷하게 되는, 뭐 그렇게 되지는 않겠죠. 비슷하지는 않을 겁니다. 100만 명이 됐을 때는 그렇게 비슷하지는 않을 거지만 기본적으로 100만 명이 됐을 때 내 글 하나를 20만 명이 보신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의 글 가치가 20만 점이 되는 거예요. 20만 점이 됐을 때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글을 하나 썼을 때 토큰으로 계산했을 때 한 200개 정도 받으시면 20 몇만 원이 되겠죠. 그렇게 이제 교환이 되는 겁니다. 그런 형태가 되는 건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초창기에 지금 글을 쓰셔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글을 쓰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나중에 어떤 분들이 클릭을 하더라도 그 포인트가 저한테도 계속 쌓이기 때문에 글을 한번 써놓으면 포인트가 쌓여요. 그럼 그 포인트를 가지고 나중에 다른 분이 들어올 때도 계속 포인트가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포인트는 자연스럽게 누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글을 하나 써주시면 여기는 저작권을 형성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평생 동안. 한 번 써놓으면 이것이 평생 동안 계속 클릭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그래서 포인트가 계속 쌓이게 되고 그 포인트는 지속적으로 토큰과 교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의 다 김경 회장님이 설명을 잘 주셔가지고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전문위원 활동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소개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 언론 선진화 포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7월에 저희가 셋째 주 수요일 날 할 예정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혹시 나는 꼭 그날이 안 되고 다른 날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자유롭게 우리 박형록 회장님께 건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조정해보는 생각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언론 선진화 포럼 마치겠습니다. 가시는 길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단체 사진 하나 찍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나와주시겠어요?